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꽃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5개가 완전히 다 공개가 됐습니다. 1월 15일자 2개, 1월 19일자, 1월 23일자, 1월 25일자 이렇게 5개가 공개가 됐어요. 근데 내용은 전반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가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좀 사과하는 글이고 또 본인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느냐 허락하시면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다 보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지난번 업로드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월 19일 날 보내고 1월 23일 날 보냈는데 1월 19일 이틀 후에 이관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윤재호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사퇴하라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경로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퇴 거부한 다음날인 1월 23일 날 또 김건희 여사가 또 텔레그램 문자를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김건희 여사는 계속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도 좋으냐 허락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친윤 세력들 뭐 장현찬이랄지 특히 이제 이철규 의원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김건희 여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과하지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또 친윤 국회의원 중에 하나 있던 이용 의원은 사과를 하면 개같이 물어뜯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사과를 하겠다고 하고 친윤은 사과하면 안 된다고 하고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고 해서 경로를 하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어떤 사과를 하겠다는 내용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자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 쓰는 문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휘, 어구 이런 것들이요. 단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정제되어 있어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어차피 사인이잖아요. 정치인도 아니고 또 법조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구를 보면 굉장히 절제되어 있으면서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문구, 정치인들이랄지 아니면 법조인들이 쓰는 문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자를 과연 김건희 여사가 직접 쓴 것인지 아니면 대피로 한 게 아니냐 또 이런 의구심이 좀 갔습니다. 그리고 왜 자꾸 허락을 구하는지 윤 대통령하고 얘기를 해서 뭐 사과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문자를 이제 5번 보냈는데 처음 1월 15일 보낸 문자에 대해 답이 없잖아요. 그야말로 읽고 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자 보내놓고 답을 안 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뭔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문자를 읽고 씹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5번 보냈다. 그 이후에 4번 보낸 거죠. 그것은 이게 뭔가 자꾸 이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은 뭔가 정치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공적으로 국민의 눈높이랄지 간접적 직접적으로 사과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왜 김건희 여사는 계속적으로 나한테 문자를 보낼까라는 의구심 그리고 문자를 보낸 내용에 보면 이건 김건희 여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일반 여성들이 쓰는 일반 사람이 쓰는 그러한 문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뭐 전략적인 거 작전이 있는 게 아니냐 뭔가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과를 해서 총선에서 만에 하나 뭐 잘못되면 네가 사과시켜서 총선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사과를 안 하면 네가 안 해서 사과를 안 한 것이다 또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간파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문자 내용이 이건 일종의 함정이다, 트랩이다 이렇게 보고 아무튼 답을 안 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문자 내용이 출처가 어디냐에 대해서 뭐 많은 설왕설래가 있잖아요. 이건 당사자가 김건희 여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문자를 유출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일 거라고 추론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 말고는 이 문자가 나갈 수 없다. 왜냐하면 텔레그램이라는 그러한 SNS 메시지의 특징이 있거든요. 굉장히 보안성이 강합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랄지 정치인들 마찬가지예요. 은밀한 내용을 주고받으면 이걸 폭발을 시킵니다. 폭발을 시키면 내 것만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까지 다 지워져요. 설사 읽었다 하더라도 다 지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텔레그램 특성은 뭐냐면 30초 후에 지워지게 한다랄지 1분 후에 지워진다랄지 1시간 후에 아니면 자정 이후에 하루가 지난 이후에 또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폭파가 되는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텔레그램을 했던 사람들의 주로 하는 얘기가 아니 김건희 여사는 폭발을 자주 한다. 그러니까 나하고 얘기 나눴는데 나하고 얘기 나눈 내용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상대방이 내 것까지 다 없앤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폭파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면 그 당시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눴던 문자 나눈 건 아니죠. 일방적으로 보냈던 문자를 폭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폭파하기 전에 이걸 김건희 여사가 캡처를 해놨다는 거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제가 볼 때는 캡처를 해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에서 문자를 공개하니까 한동훈 측에서도 문자를 공개하는 식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캡처된 문자가 어디에서 나왔냐? 그건 김건희 여사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한 달 전부터 친윤 의원들할지 친윤들한테 그게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이 뭐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자 했는데 답도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걸 보면 결국 이 문자의 출처는 바로 김건희 여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쭉 전당대 전부터 이제 돌아가는 시나리오를 보면 아마 처음에 친윤이랄지 또 뭐 대통령실이랄지 뭐 이런 쪽에서는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출마를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총선 백서죠. 그리고 총선 백서를 천천히 만들면 되는데 이걸 자꾸 조정 의원이 그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총선 전에 이걸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직접 찾아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동훈 최민희를 계속 꺼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론이 안 좋고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느냐 특정인을 겨냥해서 이제 그러니까 역풍을 맞으니까 그만뒀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 김건희 여사 문자 유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배신자 프레임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연판장이잖아요. 이 연판장 가지고 작년 3월 전당대회 때 김기현 대표 만드는데 굉장히 재미를 봤어요. 근데 이것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했고 또 하나 나온 게 뭐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사천했다. 인척 들고 상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원희룡 후보가 직격을 하면서 문제 삼았잖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증거를 대라. 사과해라. 사과하지 않으면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까 원희룡 후보가 골을 내렸어요. 이제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고. 아니 증거가 있으면 돼야죠. 되는데 왜 갑자기 골을 내렸을까? 그것은 흑색 선전이고 네거티브했다는 것을 입증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계속적으로 뭐 네거티브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통한 네거티브는 없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한번 저는 묻고 싶어요. 후보들에게. 본인들이 당대표가 됐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계속 텔레그램 통해서 문자를 해요. 그러면 자기들도 계속 답을 할 겁니까? 더구나 국정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해요. 대통령의 뜻을 전달해요. 그럼 본인들도 거기에 주고받고 답을 할 거예요? 답을 안 하면 A가 없는 겁니까? 오늘 TV 토론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런 후보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계속적으로 뭔가 국정과 관련해서 당대표 얘기를 하면 그건 국정농단의 프레임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야지 단순히
뭐 문자를 씹었기 때문에 뭐 인성이 안 좋다랄지 배신자다 이런 프레임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